네, 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차례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환율이 시장이 되게 큰 이슈였잖아요. 네, 연중 전 저점을 깨기도 했었는데 일단 시장이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1060까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 뭐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가 이렇다면 막을 수야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출주가 그래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050 연저점을 깼다가 이제 1061원으로 끝났는데요. 예전처럼 이렇게 워낙 강세 자체가 수출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자체가. 하지만 당분간 대형주, 즉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지속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분기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여부에 환율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자에 아시아 환율 및 금리 전략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의 실효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보다 한 7.4% 정도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주 이론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어떤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이 지난 11일 날 2014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630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5.2에서 5.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많이 제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2010년 10월 25일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데드라인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G20 회원국의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4.5%를 상회한다면 정부의 환율 개입을 제한하자는 어떤 합의를 이뤘던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일본이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좀 유명무실화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정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불황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수입도 많지만 수출이 더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내수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입이 적고 수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워낙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근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달부터 외국인은 3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2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쳐다봐야 될 게 뭐냐면 채권 쪽인데요.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8월 달부터 순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채권 보유 잔고가 7조 7천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느냐라는 근거를 따져보다 보면 7월 달에 있었던 이머징 마켓의 불안정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즉, 이머징 마켓이 흔들리다 보니까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고, 특히 채권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어찌됐든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채권 자금이 꾸준히 일정 부분이 유출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채권 금리 채권을 탈출할 때 환차익까지 이루어져서 외국인들은 양방향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규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펀더멘탈, 즉 경상수지의 흑자라든가 외환 보유국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회복 같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 적어도 내년 2월 정도까지, 즉 지금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 시기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 속도가 그렇게 엄청 빨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자체는 마지막 어찌됐든 테이퍼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원화 강세 꺾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 추가 하락한다고 친다면 그동안 신흥국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자체가 만약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수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친다면 정부도 어떤 식이든 간에 환율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D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왔던 합의문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는 뭐 어떤 당위성 가지고 있지만 우리 환율 문제가 더 급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라는 의미에서 환율이 여기서 더 급격하게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1,050원 선 정도, 1,050원대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절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 자체가 더 원화가 하락을 하면서 1,000원대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1,050원대에서 좀 네. 둔화되는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수출주의 영향도 확인을 해봤고요. 앞서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10월 HSBC 중국의 제조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렇지만 중국 증시는 또 그만큼 화답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중국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표가 호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자체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긴축은 펼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신용경색 사태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많이 간 걸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네. 신용 경색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은 리커창 총리가 올라오면서 주장했던 자체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GDP의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고 친다면 이번에 나왔던 HSBC 제조업 PMI 지수 자체가 제대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에 제대로 된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그 신용 경색을 나올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4, 4분기에 들어가면 강력한 억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이후에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민은행 관계자가 말하기를 22일 날 말한 건데요. 물가 상승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3.1%가 나왔는데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3%를 넘어선 거고요.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3.5%니까 상당히 급박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라든가 선전 등 9월 달에 중국 대도시들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20%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미리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9월 달에 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9월에는 중국의 중추절 그리고 10월에는 국경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즉 9월 달에 있어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좀 허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그 신용경색 우려감을 좀 희석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죠. 섀도우 뱅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다라는 발언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국의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외국 언론에서는 이 자체를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23일 중국 금융당국이 지방정부의 단기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할 승인을 했습니다. 만기 도래된 그 부채, 채무에 대해서 차원 발행을 허용을 한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부분 자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해 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일이 만기인 단기채를 발행을 한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방정부 자체가 나서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투자기관이라는 LGFB 같은 거를 내세워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꺼지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채무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충 이제 나오고 있는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5조 달러까지 늘었을 것이라 추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심계서 우리로 치면 감사원이 되겠는데 심계서가 추정한 2010년 말 그 지방 채무가 10조 7천억 유안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GDP의 27%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경제 전문가들 말에 따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GDP의 60%까지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차원 발행을 허용한 금액 자체가 오히려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 늘려서 시한폭탄에
터진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국 경제 관련 위기감을 고조시킨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환율 전략을 좀 세워봤고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지수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좀 역설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조선주라든가 자동차 구주 같은 경우는 네.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연말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라든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이폰 5S가 드디어 판매가 시작되는데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5S에 공급하는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영원한 화두죠. 복지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기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이슈 점검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